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시장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오늘도 시장 전략 세워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셀트리온 오늘 이사님이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 준다고 하는데요. 네. 자사주 1000억 추가 매입에 어제 셀트리온 3.8% 불기둥을 오랜만에 세웠습니다. 간만에 좀 시원한 상승이 나왔는데 셀트리온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셀트리온이 이제 다른 종목 이 정도 올라간 불기둥이 아닌데 네. 셀트리온 또 주주들을 위해서 기분 좋게 말씀드렸네요. 자, 그러면 이 회사를 불기둥 나왔던 배경은 뭐냐면 7월 28일까지 자사주를 63만 1712주를 장내 매수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특히 작년에도 4,360억을 매수를 했고요. 올해도 4,500억을 추가적으로 취득을 하게 된다면 거의 9천억 정도 그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본질적인 거죠. 영업이 잘 돼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매출액을 5조를 예상을 올해 전망치를 회사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해보겠다라고 회사에서 공지를 한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달성된다면 뭐 굳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신경을 안 쓰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의구심을 갖는데, 여기서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진펜트라죠. 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건데 면역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판매를 올해는 연간 한 2,500억 정도를 전망하는데 연간 1조를 노리는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조까지 된다면 주가가 업이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어제 3%대 오르긴 했지만 주가를 보면 아직 16만 원대잖아요. 그렇죠. 한동안 뭐 18만 원, 19만 원 라인은 오랫동안 지지를 해줬었는데 지금 또 다시 저점 부근까지 사실 내려왔단 말이죠. 네. 보유하신 분들 셀트리온 굉장히 많을 텐데 또 몇 년간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셀트리온 현실적으로 좀 상방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지 궁금해요. 보유자 전략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그래프로 볼까요? 네. 그래프로 그 셀트리온의 월봉을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4년째 이러고 있죠. 가겠다 말겠다 가겠다 말겠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가장 제가 시청자님들이 딱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을 볼 때는 연간을 보시면 되죠. 연간이 음봉이에요. 이때 도지가 나와서 이제 싸움에 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올라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싸움에 져가지고 올해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거를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매물 소화를 잘하고 있는, 특히 이 가격에서 우리 이제 약사나 의사분들이 또 이쪽에 의술을 잘하잖아요. 그분들이 확신을 가져가지고 25만 원 사가지고 계시는데, 이분들 정말 제가 위로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참으시면 된다. 어차피 그분들은 길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네네네. 조금만 참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121선과 20월선이 N자 패턴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정적 순간에는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그 상속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 즉 그 지배구조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 저는 가지 않을까. 아마 그런 부분이, 지금 서정진 회장님 연세가 많으시죠? 큰아들이 거의 아버지하고 같이 영업을 그것이 현재 뜁니다. 근데 큰아들이 지분이 적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주시할 필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모멘텀이 근데 사실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좀 단기적인 고점 라인은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제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네. 지금 이제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요. 빨강색 선이 121선, 검은색 선을 밑으로 뚫고 나왔죠. 그러면 데드가 나오면은 많이 빠지니까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시 반등이 1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저는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저희 함께 체크해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또 어제장에서 아주 뜨거웠던 이슈 가져왔습니다. 하나오션에 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네. 하나오션 사는 블록딜 여파로 어제 무려 12%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 사는의 블록딜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약간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미국 해군성 장관이 4월 30일 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거기를 둘러보고 나서 또 MRO 관련 수주를 더 준다라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맞아요.
갑자기 뭐 장 끝나고 나서 블록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물량이 1,300만 주가 나왔어요. 약 1조 원 정도 규모가 되죠. 예, 그래서 그 매각 가격은 대략 8,500원대 밑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또 있어요. 4,673만 주가 지금 요게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산을 가다가 갑자기 돌이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러면 또 다른 낙석이 될까봐 지금 사람 들어올 거예요. 저 입장에서 그러겠어요. 뭐 자산을 운용하는 뭐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도 그런 규모가 낙석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투자 심리를 위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그 현대중공업 등 이 종목들의 실적이 이번에 이슈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2분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주가가 지금 HD 현대중공업이나 조선주 어떤 대형주들이 약간 이격도가 높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만 또 조선 업황은 지금 올해 전체 우리나라 업황 중에서 가장 좋은 업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비관적이지도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 산은의 블록딜 이슈는 저는 이 하나오션에 좀 국한된 문제로 봐야 될지 아니면 조선주 전체를 펼쳐놓고 봐야 될 문제일지 궁금한데 어쨌든 HD현대중공업은 또 주가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전반적인 시선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궁금해요. 이 하나오션이 아닌 다른 조선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대장주가 하나오션이죠. 네. 그렇지만 하나오션이 여기서 워낙 업황이 좋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는 않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조선주를 보유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혹은 그렇지만 H현대중공업이나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들은 한 절반 정도 이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증권 쪽으로 이동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증권주가 싸니까. 네. 그렇지만 신규 매수는 조선주가 5월 달에는 좀 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 그럽니까? 지금 4월 중순 때부터 지금 조선주 대장주들인 이런 종목들이 거의 한 15일 만에 40%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면 내가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되니까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나날이 고점을 뚫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신규 진입을 할 때는 차라리 다른 쪽을 보는 게 낫다라고 힌트를 주셨고요. 관련해서 또 이제 오늘 장에서 진입해보기 좋은 종목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담아봤던 종목 지금 시점에서의 후속 전략 체크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4월 7일에 매수했던 롯데관광개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2차 목표가 1,300원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24.9%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한한령 관련주들 뭐 여행, 화장품, 엔터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롯데관광개발은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자 롯데관광개발을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많이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롯데관광개발이나 어떤 그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월봉을 보고 바닥에서 올라왔잖아요. 요즘에 4월 달에 저희가 이 시간대 소개한 종목들이 대개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수익이 지금 은근히 많이 나고 있죠. 맞아요. 모두 투어,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이 종목도 그러고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어떤 시장의 주도주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 있고요. 어느덧 월간 상승률이 지금 보면은 저점에서 30 몇 프로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 15% 이익을 5회만 잘세가면 원금이 2배가 되거든요. 네. 7%는 10배입니다. 그래서 큰 홈런보다도 안타를 자주 친다. 그렇게 되면 수익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증권주를 막 소개하고 있어요. 네. 증권주도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롯데 관광개발처럼 들고 있으면 어느덧 수익이 나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증권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또 5월 달에도 이런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3차 목표가 잡아볼까요? 롯데관광개발? 다음 목표가는 제가 11,000 일단은 여기 120주 여기가 또 저항이 될 수가 있죠. 여기서 잠깐 쉬었다 올라가가지고 또 다음에 고점인 11,150원 3차 목표가는 11,150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롯데관광개발 3차 목표가는 11,15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장에서 진입해보기 좋은 종목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력 상품 이사님 어디로 준비하셨을까요? 자, 오늘 또 제가 오늘까지는 이제 증권을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이 되겠습니다. 네. 이 발음이 참 재밌어요. 키움.
네. 키운다 그런 뜻이죠. 네. 굉장히 좋은 발음, 이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실적을 보는 건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워런 버핏 선생님 미국 주식 팔았잖아요. 네. 그럼 자기들이 사고 싶을 때 과연 미국 사겠습니까? 아니겠죠. 뚫레뚫레 하다가 한국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지금 참고로 시가총액이 3조 2,500억 정도 됩니다. 3조를 약간 넘는 수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약간 늘어나서 1조 480억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8,350억. 이미 확정된 수익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퍼가 3.7밖에 안 돼요. 근데 ROE가 16%로서 국내 증권사에서 탑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이 ROE가 이 정도가 되면 이 워런 버핏 선생님은 이런 종목을 탐낸대요. 탐내가지고 퍼가 낮은 회사. 딱 내가 보니까 이분이 탐낼 것 같아요. 미국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퍼가 20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그 3조 2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퍼 10을 좀 여기다 곱하기 18조 3,500억. 그 다음에 미국식으로 20을 준다. 그러면 무려 16조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다음에 투자 포인트를 또 보겠습니다. 네. 이 다음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이 회사는 주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가입합니다. 수수료 싸니까. 그래서 이 거래 브로커리지 수수료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이런 수수료를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 증시가 화랑기가 접어들었을 때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키움증권이 가장 수혜를 입는, 탄력적으로 입는. 더군다나 이제 우리 5천 간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제 현재 1,500만 명이 나중에 2천만 명이 된다면 키움을 먼저 트지 않을까. 이름이 좋잖아. 키움. 이름 좋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5에서 16%인데 역시 국내에서 탑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회사는 점포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리서치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되면서 키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도 증권주 안에서 가져오셨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키움증권이었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가격 전략은 이 종목은 이제 월봉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이해가 도움이 될 거죠. 자, 여기 지금 앞에 누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회사를 왜 누르고 있을까? 바로 그 다오그룹의 지배구조입니다. 키움이 가장 밑받침을 깔면서 그 위에 다오 기술이 있고 다오 기술을 또 지배하는 게 대주주거든요. 근데 아직 상속이 안 됐어요. 그럼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이 많죠. 그런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다.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월봉이 참 좋습니다. 이 20개월선 45도 각도로 여기서 매집을 한 5개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치고 가면 저는 여기도 사상체육과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요? 자, 매수가는 13만 2천 원, 그리고 에서 13만 3천 원이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14만 2,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16만 원, 손절가는 9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력 상품 오늘 장에서 어디를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신세계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류 종목들이 은근히 지금 4월달 수익이 많이 났죠. 네. 모두 투어,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 말씀 무시하고 막 날아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신세계 백화점도 사람들이 이게 무거운데 언제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도주의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회사도 제가 이제 항상 우리가 실적 지표를 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4,775, 올해는 5,090억 계속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순이익이 작년에 이제 저점을 찍어서 계속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메가 트렌드가 발생한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책이 그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미국이 십몇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물건을 만든 것을 내가 샀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를 높였다. 그렇잖아요. 수입 물가를 낮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성냥 공장 만드는 공장이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블루칼라 계층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너희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을 그만두고 이제는 수입을 하라. 그 말은 결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가치를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온다는 거죠. 와서 신세계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네.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런 류의 종목들이 지금 4월 달부터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 실적은 저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말씀드리겠고요. 또 역시 주주를 위한 환원 정책을 20만 주지만 워낙 가격이 비싼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 되는 거죠. 소각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본가치 대비 현저한 저평가인데 이게 큽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돌 이펙스라는 그 친구들이 네. 중국에서 지금 단독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말로만 무성했던 게 실제로 한학령이 무럭무럭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신세계 백화점 저도 가봤습니다. 면세점 요즘 자리 많아요. 네. 다 자주 가보거든요. 네.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주목해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의 패턴이 시장에서 최근에 바뀌고 있다. 이 한한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세계 오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신세계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가격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가격을 보시면 인정하실 거예요. 가격이 바닥이죠. 네. 롯데 관광개발도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무려 한 달에 30% 올라왔거든요. 자, 이 종목의 1차 매수가 범위는 15만 3천 원, 그리고 해서 15만 4,200원, 1차 목표가는 17% 이익권이 16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17만 7,300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저희 어제장에서만 포트에서 목표가 달성한 기업이 5개나 되거든요. 네. 모두투어, 미래에셋증권, 선진뷰티사이언스,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야금야금 잘 가고 있어요. 네네. 이 기업들에 대한 후속 전략 지금 더 많이 궁금한데 어디로 들어보면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침 8시 바로 무료 방송하면서 특히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제가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때 안 되는 것들은 과하게 말씀드리고 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저희가 말한 종목들은 소문이 안 났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야금야금 다 목표가를 달성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장중에 종목 가격을 바꾸자 하는 분들은 MBN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가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가 뜨시면 터치 하시면 장중에 성신양해처럼 급등주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볼 투자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굿모닝 오늘의 증시 모든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특별 특집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투자 관련해서 고민 상담 있으신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